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혹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데 이상하게 늘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지적이고 친절하며 아름답기까지 한데도 말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잠시 호감을 보일 뿐 결코 다가서지 않는 그런 사람. 직장에서는 그녀의 노고와 성과가 당연한 듯 여겨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든든한 존재이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택지는 아닌 사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 해답은 표면적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의식 깊은 곳, 그녀 자신조차 깨닫지 못하는 채 삶 전체를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패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거나 화술을 배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왜 어떤 여성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숨겨진 심리적 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친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바로 이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는 운명이나 불운, 혹은 타인의 선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배경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보이지 않는 각본 때문이며 일단 이 각본이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쩌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욕망,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 즉 무의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 종종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 믿음들이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거나 선택받지 못하거나 늘 주변인에 머무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면 융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무의식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이야기, 나는 너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해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인 아주 오래전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떤 여성들이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 우정, 그리고 인생 전반에서 결코 선택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융의 가장 통찰력 있는 분석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4가지 숨겨진 심리적 패턴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각본을 새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 선택받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결정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말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여성의 원형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마치 유령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만 들리지 않으며 모두의 눈앞에 서 있지만 어쩐지 간과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융이 말한 보이지 않는 여성, 원형과의 무의식적인 동일시에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정체성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배경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러한 패턴의 기원은 보통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딸, 말썽 피우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았거나 더 나쁘게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으면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조건화는 무의식적인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주목받는 것은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야 라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여성 원형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그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라는 신호를 더 많이 보낼수록 세상은 그 요구에 충실히 응답합니다. 관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절대 표현하지 않는 쿨한 여성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힘든 점은 결코 털어놓지 않는 믿음직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축소하고 회의에서 발언하기를 주저하며 칭찬을 받으면 자기 비하적인 말로 어물쩍 넘겨버립니다. 그녀가 세상에 방송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거울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을 그녀에게 다시 반사하여 간과되는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식하고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곧 위험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해체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서사를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둘째, 어머니 투사 현상입니다. 끝없이 베풀지만 결국 선택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보살핌,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었지만 결국 파트너나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융의 위대한 어머니 원형 개념은 이 고통스러운 역학을 설명해 줍니다. 한 여성이 경계나 상호성 없이 어머니의 양육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측면과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동일시할 때 그녀는 낭만적인 파트너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상징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마치 한국의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성애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에게 끌리는 남성이나 파트너들은 종종 동등한 상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분노, 퇴행 혹은 도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인 관계에 필요한 건강한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연결을 밀어냅니다. 어머니처럼 보살핌을 받는 파트너는 처음에는 그 편안함에 안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통제에 반항하는 10대처럼 그 역학에 저항하거나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형에 갇힌 여성은 종종 이기적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자기 희생과 동일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키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불안정함을 용납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양육적인 자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융이 경고했듯이 원형은 우리 성격의 한 측면으로 존재해야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그녀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로 선택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아니무스 빙의입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칭송합니다. 소위 걸크러쉬나 알파걸과 같은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에 대한 융의 이론은
이 에너지가 지배적이 되었을 때 숨겨진 대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무스 빙의는 여성의 무의식적인 남성적 측면이 그녀의 의식적인 성격을 장악할 때 발생하며, 이는 극도의 독립성, 정서적 분리 또는 끊임없는 경쟁심으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에는 그녀는 강력하고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강인함이 그녀를 혼자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하는 남성이나 파트너들은 종종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하지만 진정으로 그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확고한 자율성에 의해 거세된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융의 핵심 통찰은 퇴행이 아닌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종종 취약성에 대한 깊이 묻힌 두려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지적으로 분석하고 로맨스를 경박한 것으로 치부하며 상호 의존을 나약함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저항적인 독립성은 자신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만 가치가 있다는 가장 깊은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파트너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융심리학 분석가인 메리언 우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필요 없는 여성은 종종 진정으로 그녀를 원하지 않는 남자를 끌어들인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니무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강인함이 부드러움과 공존하고 독립성이 자신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무가치함의 그림자입니다. 여성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교활한 이유는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 즉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정신의 숨겨진 부분에 존재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 그림자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또는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해와 같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하에서 작동하며 미묘한 자기 파괴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만날 수 없는 파트너와 데이트하고 질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관계에서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된 부분에 맞서는 융의 방법인 그림자 작업은 무의식이 벌이는 잔인한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거부하고 그런 다음 그들의 거부를 우리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를 시험하여 자신의 핵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그림자를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헌신할 수 없거나 그녀를 비판하거나 그녀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해결책은 긍정적인 확언이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의 정직함입니다. 융이 썼듯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 그녀는 그림자를 적이 아니라 되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버려진 자기 자신의 일부로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오랫동안 세상에 조용히 말해왔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의 각본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간과되던 존재에서 온전히 보여지고 선택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은 용기 있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무의식적 원형이 지금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 식별하기 위해 급진적인 정직함으로 내면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작동해온 것을 인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숨겨진 패턴을 드러내는
저널링 연습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가? 어린 시절 나는 눈에 띄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종종 과거의 조건화와 현재 행동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성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침묵을 안전과 동일시하게 되었는지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갑옷의 첫 균열을 만들어 한때 필요했던 생존 전략으로부터 진정한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식이 시작되면 다음 단계는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 즉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원형에 갇힌 여성에게 이것은 주는 만큼 받을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율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어막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균형 잡기 과정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수년간의 과잉 보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돌봄 제공자에게는 작지만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극도로 독립적인 유형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씩 취약성을 허용하는 연습 등이 실질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특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화로운 관계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균형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자아 개념을 다시 쓰는 변혁적인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받는다. 와 같은 작지만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가 칭찬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과거의 무가치함을 확인시켜주는 관계를 끝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과 결합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무의식의 지배에 대한 반란 역할을 하며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용기를 낼 때 새로운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신에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여정은 심오한 심리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은 항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선택하거나 방치하는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정신이라는 숨겨진 방에서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보이지 않음, 과잉 베풀m, 극도의 독립성 또는 무가치함의 패턴들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의 부서진 부분들을 치유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이 용감한 작업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그것을 온전히 체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과 기회들이 저절로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와 무의식적 믿음의 층들 아래에 항상 존재해왔던 본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여성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만성적인 돌봄 제공자는 주는 것만큼이나 쉽게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웁니다. 극도로 독립적인 여성은 내려놓음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 속에서 그녀는 선택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 내면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지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혹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데 이상하게 늘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지적이고 친절하며 아름답기까지 한데도 말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잠시 호감을 보일 뿐 결코 다가서지 않는 그런 사람. 직장에서는 그녀의 노고와 성과가 당연한 듯 여겨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든든한 존재이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택지는 아닌 사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 해답은 표면적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의식 깊은 곳, 그녀 자신조차 깨닫지 못하는 채 삼전체를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패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거나 화술을 배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왜 어떤 여성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숨겨진 심리적 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친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바로 이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는 운명이나 불운 혹은 타인의 선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배경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보이지 않는 각본 때문이며 일단 이 각본이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쩌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욕망,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 즉 무의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 종종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 믿음들이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거나 선택받지 못하거나 늘 주변인에 머무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면 융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무의식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이야기, 나는 너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해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인 아주 오래전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떤 여성들이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 우정, 그리고 인생 전반에서 결코 선택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융의 가장 통찰력 있는 분석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4가지 숨겨진 심리적 패턴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각본을 새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 선택받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결정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말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여성의 원형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마치 유령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만 들리지 않으며 모두의 눈앞에 서 있지만 어쩐지 간과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융이 말한 보이지 않는 여성, 원형과의 무의식적인 동일시에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정체성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배경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러한 패턴의 기원은 보통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딸, 말썽 피우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았거나 더 나쁘게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으면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조건화는 무의식적인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주목받는 것은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야 라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여성 원형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그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라는 신호를 더 많이 보낼수록 세상은 그 요구에 충실히 응답합니다. 관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절대 표현하지 않는 쿨한 여성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힘든 점은 결코 털어놓지 않는 믿음직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축소하고 회의에서 발언하기를 주저하며 칭찬을 받으면 자기 비하적인 말로 어물쩍 넘겨버립니다. 그녀가 세상에 방송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거울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을 그녀에게 다시 반사하여 간과되는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식하고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곧 위험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해체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서사를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둘째, 어머니 투사 현상입니다. 끝없이 베풀지만 결국 선택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보살핌,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었지만 결국 파트너나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융의 위대한 어머니 원형 개념은 이 고통스러운 역학을 설명해 줍니다. 한 여성이 경계나 상호성 없이 어머니의 양육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측면과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동일시할 때 그녀는 낭만적인 파트너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상징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마치 한국의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성애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에게 끌리는 남성이나 파트너들은 종종 동등한 상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분노, 퇴행 혹은 도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인 관계에 필요한 건강한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연결을 밀어냅니다. 어머니처럼 보살핌을 받는 파트너는 처음에는 그 편안함에 안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통제에 반항하는 10대처럼 그 역학에 저항하거나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형에 갇힌 여성은 종종 이기적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자기 희생과 동일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키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불안정함을 용납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양육적인 자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융이 경고했듯이 원형은 우리 성격의 한 측면으로 존재해야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그녀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로 선택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아니무스 빙의입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칭송합니다. 소위 걸크러시나 알파걸과 같은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에 대한 융의 이론은 이 에너지가 지배적이 되었을 때 숨겨진 대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무스 빙의는 여성의 무의식적인 남성적 측면이 그녀의 의식적인 성격을 장악할 때 발생하며, 이는 극도의 독립성, 정서적 분리 또는 끊임없는 경쟁심으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에는 그녀는 강력하고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강인함이 그녀를 혼자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하는 남성이나 파트너들은 종종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하지만 진정으로 그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확고한 자율성에 의해 거세된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융의 핵심 통찰은 퇴행이 아닌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종종 취약성에 대한 깊이 묻힌 두려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지적으로 분석하고 로맨스를 경박한 것으로 치부하며 상호 의존을 나약함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저항적인 독립성은 자신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만 가치가 있다는 가장 깊은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파트너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융심리학 분석가인 메리언 우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필요 없는 여성은 종종 진정으로 그녀를 원하지 않는 남자를 끌어들인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니무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강인함이 부드러움과 공존하고 독립성이 자신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무가치함의 그림자입니다. 여성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교활한 이유는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 즉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정신의 숨겨진 부분에 존재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 그림자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또는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해와 같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하에서 작동하며 미묘한 자기 파괴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만날 수 없는 파트너와 데이트하고 질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관계에서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된 부분에 맞서는 융의 방법인 그림자 작업은 무의식이 벌이는 잔인한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거부하고 그런 다음 그들의 거부를 우리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를 시험하여 자신의 핵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그림자를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헌신할 수 없거나 그녀를 비판하거나 그녀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해결책은 긍정적인 확언이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의 정직함입니다. 융이 썼듯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 그녀는 그림자를 적이 아니라 되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버려진 자기 자신의 일부로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오랫동안 세상에 조용히 말해왔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의 각본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간과되던 존재에서 온전히 보여지고 선택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은 용기 있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무의식적 원형이 지금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 식별하기 위해 급진적인 정직함으로 내면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작동해온 것을 인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숨겨진 패턴을 드러내는 저널링 연습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가? 어린 시절 나는 눈에 띄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종종 과거의 조건화와 현재 행동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성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침묵을 안전과 동일시하게 되었는지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갑옷의 척 균열을 만들어 한때 필요했던 생존 전략으로부터 진정한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식이 시작되면 다음 단계는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 즉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원형에 갇힌 여성에게 이것은 주는 만큼 받을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율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어막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균형 잡기 과정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수년간의 과잉 보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돌봄 제공자에게는 작지만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극도로 독립적인 유형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씩 취약성을 허용하는 연습 등이 실질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특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화로운 관계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균형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자아 개념을 다시 쓰는 변혁적인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받는다. 와 같은 작지만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가 칭찬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과거의 무가치함을 확인시켜주는 관계를 끝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과 결합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무의식의 지배에 대한 반란 역할을 하며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용기를 낼 때 새로운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신에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여정은 심오한 심리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은 항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선택하거나 방치하는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정신이라는 숨겨진 방에서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보이지 않음, 과잉 베풀m, 극도의 독립성 또는 무가치함의 패턴들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의 부서진 부분들을 치유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이 용감한 작업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그것을 온전히 체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과 기회들이 저절로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와 무의식적 믿음의 층들 아래에 항상 존재해왔던 본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여성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만성적인 돌봄 제공자는 주는 것만큼이나 쉽게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웁니다. 극도로 독립적인 여성은 내려놓음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 속에서 그녀는 선택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 내면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지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혹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데 이상하게 늘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지적이고 친절하며 아름답기까지 한데도 말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잠시 호감을 보일 뿐 결코 다가서지 않는 그런 사람. 직장에서는 그녀의 노고와 성과가 당연한 듯 여겨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든든한 존재이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택지는 아닌 사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 해답은 표면적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의식 깊은 곳, 그녀 자신조차 깨닫지 못하는 채 삶 전체를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패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거나 화술을 배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왜 어떤 여성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숨겨진 심리적 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친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바로 이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는 운명이나 불운, 혹은 타인의 선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배경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보이지 않는 각본 때문이며, 일단 이 각본이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쩌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욕망,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 즉 무의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 종종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 믿음들이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거나 선택받지 못하거나 늘 주변인에 머무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면 융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무의식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이야기, 나는 너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해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인 아주 오래전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떤 여성들이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 우정, 그리고 인생 전반에서 결코 선택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융의 가장 통찰력 있는 분석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4가지 숨겨진 심리적 패턴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각본을 새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 선택받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결정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말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여성의 원형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마치 유령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만 들리지 않으며 모두의 눈앞에 서 있지만 어쩐지 간과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융이 말한 보이지 않는 여성, 원형과의 무의식적인 동일시에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정체성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배경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러한 패턴의 기원은 보통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딸, 말썽 피우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았거나 더 나쁘게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으면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조건화는 무의식적인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주목받는 것은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야 라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여성 원형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그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라는 신호를 더 많이 보낼수록 세상은 그 요구에 충실히 응답합니다. 관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절대 표현하지 않는 쿨한 여성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힘든 점은 결코 털어놓지 않는 믿음직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축소하고 회의에서 발언하기를 주저하며 칭찬을 받으면 자기 비하적인 말로 어물쩍 넘겨버립니다. 그녀가 세상에 방송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거울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을 그녀에게 다시 반사하여 간과되는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식하고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곧 위험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해체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서사를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둘째, 어머니 투사 현상입니다. 끝없이 베풀지만 결국 선택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보살핌,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었지만 결국 파트너나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융의 위대한 어머니 원형 개념은 이 고통스러운 역학을 설명해 줍니다. 한 여성이 경계나 상호성 없이 어머니의 양육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측면과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동일시할 때 그녀는 낭만적인 파트너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상징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마치 한국의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성애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에게 끌리는 남성이나 파트너들은 종종 동등한 상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분노, 퇴행 혹은 도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인 관계에 필요한 건강한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연결을 밀어냅니다. 어머니처럼 보살핌을 받는 파트너는 처음에는 그 편안함에 안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통제에 반항하는 10대처럼 그 역학에 저항하거나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형에 갇힌 여성은 종종 이기적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자기 희생과 동일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키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불안정함을 용납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양육적인 자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융이 경고했듯이 원형은 우리 성격의 한 측면으로 존재해야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그녀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로 선택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아니무스 빙의입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칭송합니다. 소위 걸크러쉬나 알파걸과 같은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에 대한 융의 이론은 이 에너지가 지배적이 되었을 때 숨겨진 대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무스 빙의는 여성의 무의식적인 남성적 측면이 그녀의 의식적인 성격을 장악할 때 발생하며 이는 극도의 독립성, 정서적 분리,
또는 끊임없는 경쟁심으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에는 그녀는 강력하고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강인함이 그녀를 혼자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하는 남성이나 파트너들은 종종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하지만 진정으로 그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확고한 자율성에 의해 거세된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융의 핵심 통찰은 퇴행이 아닌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종종 취약성에 대한 깊이 묻힌 두려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지적으로 분석하고 로맨스를 경박한 것으로 치부하며 상호 의존을 나약함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저항적인 독립성은 자신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만 가치가 있다는 가장 깊은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파트너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융심리학 분석가인 메리언 우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필요 없는 여성은 종종 진정으로 그녀를 원하지 않는 남자를 끌어들인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니무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강인함이 부드러움과 공존하고 독립성이 자신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무가치함의 그림자입니다. 여성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교활한 이유는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 즉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정신의 숨겨진 부분에 존재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 그림자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또는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해와 같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하에서 작동하며 미묘한 자기 파괴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만날 수 없는 파트너와 데이트하고 질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관계에서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된 부분에 맞서는 융의 방법인 그림자 작업은 무의식이 벌이는 잔인한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거부하고 그런 다음 그들의 거부를 우리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를 시험하여 자신의 핵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그림자를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헌신할 수 없거나 그녀를 비판하거나 그녀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해결책은 긍정적인 확언이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의 정직함입니다. 융이 썼듯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 그녀는 그림자를 적이 아니라 되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버려진 자기 자신의 일부로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오랫동안 세상에 조용히 말해왔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의 각본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간과되던 존재에서 온전히 보여지고 선택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은 용기 있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무의식적 원형이 지금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 식별하기 위해 급진적인 정직함으로 내면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작동해온 것을 인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숨겨진 패턴을 드러내는 저널링 연습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가? 어린 시절
나는 눈에 띄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종종 과거의 조건화와 현재 행동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여성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침묵을 안전과 동일시하게 되었는지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갑옷의 첫 균열을 만들어 한때 필요했던 생존 전략으로부터 진정한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식이 시작되면 다음 단계는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 즉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원형에 갇힌 여성에게 이것은 주는 만큼 받을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율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어막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균형 잡기 과정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수년간의 과잉 보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돌봄 제공자에게는 작지만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극도로 독립적인 유형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씩 취약성을 허용하는 연습 등이 실질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특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화로운 관계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균형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자아 개념을 다시 쓰는 변혁적인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받는다. 와 같은 작지만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가 칭찬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과거의 무가치함을 확인시켜주는 관계를 끝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과 결합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무의식의 지배에 대한 반란 역할을 하며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용기를 낼 때 새로운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신에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여정은 심오한 심리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은 항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선택하거나 방치하는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정신이라는 숨겨진 방에서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보이지 않음, 과잉 베풀m, 극도의 독립성 또는 무가치함의 패턴들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의 부서진 부분들을 치유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이 용감한 작업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그것을 온전히 체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과 기회들이 저절로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와 무의식적 믿음의 층들 아래에 항상 존재해왔던 본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여성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만성적인 돌봄 제공자는 주는 것만큼이나 쉽게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웁니다. 극도로 독립적인 여성은 내려놓음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 속에서 그녀는 선택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 내면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지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혹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데 이상하게 늘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지적이고 친절하며 아름답기까지 한데도 말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잠시 호감을 보일 뿐
결코 다가서지 않는 그런 사람. 직장에서는 그녀의 노고와 성과가 당연한 듯 여겨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든든한 존재이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택지는 아닌 사람. 만약 이 이야기가